때는 조선 중기, 강과 산이 수려하게 어우러진 경기도의 어느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 김영감 댁의 넓은 앞마당에는 아직 동이채 트기도 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석두. 김영감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사내로 황소 같은 힘과 성실함을 지녀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 덕에 다른 하인들보다는 나은 대접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석두는 오늘도 일이 일찍 일어났네. 내가 아무리 서둘러도 자네를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아닙니다, 아주머니. 그저 잠이 일찍 깨어 잠시 나와 본 것뿐입니다. 한편 안채의 부엌에서는 분이라는 이름의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갓 18을 넘긴 그녀는 늘 불안한 얼굴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안방마님이 사소한 트집이라도 잡아분이를 매질하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도 어김없이 안채에서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는 아침 준비를 한 지가 벌써 며칠째인데 아직도 이리 손이 굼떠서야. 답답해서 원. 그리고 이 반찬은 또 왜 이리 싱거운 것이냐? 나이도 어린 것이 벌써 미각을 잃었느냐? 이따위로 일을 할 거면 어쩌자는 것이야? 이 집의 마님은 갈 곳 없는 분이를 거두어 키웠다는 이유로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곤 했습니다. 원래도 성품이 괴팍하고 사납기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지만 유독 분이에게는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석두는 그런 분이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위협적으로 회초리를 휘두르는 마님 앞에서 분이는 잔뜩 겁에 질린 채 용서를 구하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하인들도 마님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분이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많이 혼나지는 않아 다행이네. 아, 아프다. 괜찮으냐, 분아? 손이 많이 상했구나. 별거 아니니 이걸 자기 전에 바르고 자거라. 분이의 퉁퉁 부은 손을 본 석두가 무심한 척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상처에 좋은 약초가 들어 있었습니다. 석두 오라버니. 매번 감사드려요. 이건 오라버니 쓰시지. 저는 이 정도는 괜찮아요. 힘든 일은 오라버니가 더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필요 없으니 주는 것이다. 신경 쓰지 마라. 여인네 손이 그리 험해서야 보기 좋지 않구나. 네, 오라버니. 항상 감사해요. 늘 무심한 듯 다정하게 챙겨주는 석두는 분이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어릴 적 길을 잃고 헤매던 자신을 주인 영감님이 거두어 주었기에 분이에게는 기댈 곳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마님은 그런 분이의 처지를 알기에 그리고 점점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나는 모습이 눈에 거슬려 더욱 모질게 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안방마님의 심기가 몹시 좋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내어오는 분이를 향해 이유 없는 화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 말이 우습느냐? 내가 이 국은 싫다고 분명 말하지 않았느냐? 네, 마님.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 송구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어 의아해하는 분이에게 매질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감히 내까짓게 내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해?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내가 너를 그동안 어리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기고만장해져서는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화풀이하듯 쏟아지는 매질의 분이는 몸을 웅크린 채 자신이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며 정신이 아득해져 갔습니다. 지나가던 하인들은 오늘따라 유독 심한 매질에 안타까워하면서도 그저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아니, 이를 어째. 이러다 보니 정말 큰일 나겠네. 오늘따라 마님은 왜 저리 역정을 내시는가? 말릴 수도 없고 차마 못 보고 있겠어.
온 집안이 소란스러운 그때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던 석두의 귀에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두가 달려와서 본 광경은 참담하기 그지없었고 그는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을 날려 마님의 매질을 막아섰습니다. 그 모습에 주변에 있던 하인들과 마님은 깜짝 놀라 잠시 주춤하였습니다. 마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러다 사람 잡겠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그동안 영감님이 이뻐해주니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이냐? 감히 어디 내 앞을 막아서는 것이야? 그럼 내가 대신 맞거라. 그리 안타까우면 내가 맞으면 될 것 아니냐? 분이를 향하던 매질은 석두에게로 이어졌고 그는 묵묵히 모든 매질을 견뎌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매질을 하던 마님도 지쳤는지 손을 내렸지만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이날 품삯은 한 푼도 없을 줄 알아라. 몸성이 내보내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게 좋을 것이야. 그리 애틋하면 저것도 같이 데리고 나가거라. 다시 내 눈에 띄었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만신창이가 된 분이와 석두는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석두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얼마 안 되는 품삯으로 분이를 의원에게 데려다주고는 자신은 따로 길을 나섰습니다. 석두 오라버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리고 이 약값은 제가 언젠가 반드시 갚을게요. 내 걱정은 그만하고 몸이나 잘 추스르거라. 미안하다. 나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 치료밖에 도와줄 수가 없구나. 아니에요. 오라버니, 정말 감사해요. 오라버니는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무엇이 불안한지 걱정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보는 분이를 보며 석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이제 찾아봐야지. 혹시나 갈 곳이 없거든 장터에 있는 느티나무 쪽으로 와보거라. 아마 그 근처에서 이를 구해야 할 듯이구나. 석두는 그 말을 남기고 의원을 떠났습니다. 그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분이는 더 이상 석두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홀로 서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잣말로, 오라버니, 저 잘 헤쳐나가 볼게요. 오라버니도 부디 건강히 잘 지내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고 석두는 장터에서 땔감을 나르는 일을 하며 간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워낙 부지런하고 힘도 세어 일거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장터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둑이야. 여기에 둬던 내 돈주머니. 누가 내 돈주머니를 가져갔어? 장터의 한 상인이 소란을 피우다 지나가던 석두를 발견하고는 그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이 가져갔지. 예전부터 내 놈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내 돈주머니 빨리 내놓아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바빠 이쪽으로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엄한 사람 잡지 말고 단속이나 잘 하십시오. 석두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하자 상인은 더욱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내 놈이 가져가고는 도리어 나를 몰아세. 빨리 내놓아라. 제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나무만 날랐습니다. 돈주머니 같은 건 본 적도 없습니다. 장터에는 두 사람의 실랑이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속에는 분이도 있었습니다. 찬찬히 주변을 살피던 분이가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상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기, 아저씨. 혹시 그 주머니가 주먹만 하고 흰색 끈으로 2번 묶여 있는 것인가요? 상인은 갑자기 나타난 분이가 자신의 돈주머니에 대해 말하자 황당한 듯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가져간 것이냐? 허, 이것 봐라. 빨리 내놓지 못해. 나는 여자라고 봐주지 않는다. 아저씨, 그럼 아이도 봐주지 않으시겠네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윽박지르는 상인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분이가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키자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상인의 어린 아들이 잃어버렸다는 돈주머니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지?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왜 엄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세요?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도둑으로 모신 거잖아요. 아저씨,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딱 도둑놈처럼 생겼으니 그런 것이지. 즉 어쨌든 찾았으니 되었다. 갈 길 가거라.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시시하게 일이 해결되자 뿔뿔이 흩어졌고 상인은 사과 한마디 없이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분이는 분통이 터졌지만 그저 투덜거릴 뿐이었습니다. 누구 보고 도둑같이 생겼대? 거울이나 보시지. 자신이 더 도적같이 생겼구만. 사과도 안 하고 말이야? 너는 위험하게 왜 거기에 끼어드는 것이냐? 어쨌든 도와줘서 고맙다. 아, 오라버니. 잘 지내고 계셨군요. 구경 온 것이었는데 제가 쓸모가 있었네요. 호호. 석두가 찬찬히 분위를 살펴보자 그저 구경 나왔다는 그녀의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굶은 것인지 안 그래도 마른 몸이 더 야위어 보여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어디서 어찌 지내는 것이냐? 나는 저기 마을 끝 움막에서 지낸다. 혹시 갈 곳이 없으면 나와 함께 갈래? 다른 건 몰라도 밥은 굶기지 않을 것이다. 오라버니. 죄송해요. 제가 같이 있어도 될까요? 분이를 가만히 바라보던 석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길을 나섰고 분이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석두는 열심히 나무를 날랐고 분이도 몸을 회복한 뒤에는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풍파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김영감 댁에서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여기는 어떻게 아시고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 그것이 이 이야기는 꼭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빨리 여기서 떠나거라. 여기 있으면 위험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이제 그 집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요. 자네들도 마님 성격 알지 않니? 너희가 이 마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노발대발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 그러니 어서 떠나거라. 내가 전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알았지?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노. 그렇게 두 사람은 정든 마을을 떠나 정처 없이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생긴 것 같아 분이는 미안한 마음에 석두의 눈치만 보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라버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되었다. 어차피 내가 나서서 일어난 일이니 내 탓이 아니다. 어서 이 산을 넘어가야 하니 서두르자. 두 사람은 서둘러 산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처지라 가진 것은 없어 몸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산을 넘어가고 있을 때 그들 앞에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이것 봐라. 가진 건 정말 하나도 없어 보이는구나. 그래도 있는 것이 있다면 순순히 내놓아라. 그래야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게다. 저희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그냥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부탁한다고 들어줄 것 같으면 우리가 도적이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산을 거의 다 넘어갈 무렵 나타난 도적들에게 꼼짝없이 잡혀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몇몇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또 여기서 수작질이냐. 내가 다시 눈에 띄면 당장 관아에 고할 것이라 일렀거늘. 거기 서지 못할까.
이미 이런 일이 잦았는지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자 도적들은 투덜거리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석두와 분이는 안도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무리 중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쿠, 많이 놀랐나 보구먼. 행색을 보아하니 험한 일을 많이 당한 모양이군. 갈 곳이 없으면 내 집에서 잠시 머물러도 좋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허허, 그러시게. 나야 혼자 살아 적적했는데 잘 됐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지붕 있는 곳에서 몸을 누이고 포근한 잠을 청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유독 빛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내 놈들 지리지. 간밤에 우리 집 배추밭이 아주 쑥대밭이 됐어. 어르신, 이 마을에 이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저들 말고 또 있나요? 갈 곳 없어 재워졌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당장 관하로 끌고 가야 합니다. 저희가 한 짓이 아닙니다. 아주머니. 저희는 어젯밤 너무 피곤하여 골아떨어져 잠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마을 사람이 찾아와 밭이 망가진 것을 두 사람 탓으로 돌리자 그들을 도와준 노인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들도 낮에 품팔이를 하느라 몸이 고단하여 일찍 잠드는 것을 보았네마. 이 일을 어쩐다. 정말 너희들이 한 짓이 아닌 게 확실하냐? 어르신, 정말 저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아니라며 호소하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던 노인이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없으나 의심이 간다고 하니 두 사람이 이 마을에 계속 머무르기는 어려울 듯하구나. 오늘 이 마을을 떠나거라. 그리고 이들이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니 이들이 마을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함세. 그리들 알고 다들 돌아가시게.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 때문에 곤란하게 해드려서. 하지만 정말 저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디 건강히 지내십시오. 조심해서들 가게. 내 배웅은 하지 않겠네. 결국 다시 정처 없는 신세가 된 두 사람은 또다시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지 답답한 마음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야, 우리 인연인가 보네. 여기서 또 만나다니. 얼마 전에 만났던 그 도적들이었습니다. 석두는 반항할 기운마저 잃은 채 체념한 듯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리 다들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이오? 우리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이오? 저희는 정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발 그냥 보내주시오. 뭐라는 것이냐? 그래서 어쩌라고? 너희가 가진 것이 없다면 몸으로 갚으면 되는 것이다. 안 그러냐? 그렇게 도적들에게 끌려가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위풍당당한 양반집 행렬이 그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냐? 요즘도 이런 도적들이 나타나는 게냐? 여봐라. 저 녀석들을 당장 잡아라. 양반의 호령에 놀란 도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던 석두와 분이는 또 한 번의 안도와 함께 지친 마음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들 앞으로 자신들을 도와준 양반이 다가와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정히 물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다정한 양반을 본 적 없던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많이 놀란 모양이로구나. 어디로 가는 길이냐? 만일 갈 곳이 없다면 잠시 나와 함께 가자꾸나.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일손이 부족하던 참이었는데 어떠하냐?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으리. 저도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양반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늘 허기와 두려움에 떨던 날들은 온데간데 없이 편안하고 아늑한 여정이었습니다. 한참을 길을 따라 도착한 곳은 한양의 어느 웅장한 기와집 앞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와, 오라버니. 한양의 양반댁은 원래 다 이렇게 큰가요? 우리가 있던 마을의 그 집과는 비교도 안 돼요. 이런 큰 양반집은 나도 처음 본다. 그리고 저리 좋으신 분도 처음 뵙는구나. 우리 여기서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저는 아주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래. 제발 다치지만 마라. 그리고 여기 마님도 좋은 분이시면 좋겠구나. 그날 밤 포근한 잠자리에서 잠이 든 두 사람은 다음 날부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일머리가 좋고 힘이 센 석두는 금방 사람들과 어울리며 잘 적응했고 늘 주눅 들어있던 분이도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한편 대감과 부인은 새로 들인 하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허. 애처롭게 떨고 있는 모습이 눈에 밟혀 그만. 이상하게 잃어버린 우리 은지가 생각나서 말이오. 미안하오. 은지요. 그 아이가 우리 은지를 닮았단 말인가요? 확실해요. 여보, 진정하시오. 그저 은지 또래라 안쓰러워 그런 것뿐이니. 한양에서 제법 권세가인 이학수 대감에게는 이은지라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어머니와 절에 다녀오다 그만 딸을 잃어버리고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산에서 만난 분이가 잃어버린 딸 은지 또래이기도 하고 무언가 마음에 끌려 집에 들인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부인 박 씨는 잃어버린 딸을 닮았다는 말에 분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주머니, 더 시키실 일은 없으세요? 좀 전에 장독대는 다 닦았고 마당도 모두 쓸었습니다. 손이 참 빠르구나. 그럼 마님방 좀 청소해주겠니? 물건만 함부로 만지지 않으면 괜찮을 게다. 분이는 마님이라는 말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몹시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 차를 마시고 있다가 분이가 들어오자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간 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계신지 모르고 청소를 해야 해서 조금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 청소를 하러 왔다면서 뭘 그리 놀라느냐? 내가 새로 왔다는 분이로구나. 일은 할만하니? 네, 마님.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19이라 그리 어린 나이도 아니고요. 19이라고? 올해 19이 되는 것이냐?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자신을 빤히 보는 마님의 눈빛에 분이가 순간 움찔하자 부인은 그런 그녀를 의아한 듯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아, 대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저는 어릴 때 길을 잃어 부모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분이의 이야기에 부인은 당황하며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것도 있고 뛰듯이 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길을 잃어? 몇 살에? 어디에서? 어쩌다가? 갑자기 자신을 붙잡고 질문을 쏟아내는 마님이 무서웠지만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슬퍼 보여 분이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너무 어려서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경기도의 어느 마을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에 영감마님께서 길에 있는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겁에 질려 슬금슬금 물러나며 말하는 분이를 보던 부인은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눈매며 얼굴이며 지금은 고생에 거칠어졌지만 자신과 꼭 닮은 것이 틀림없는 자신의 딸 이은지 같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소란을 피운 듯하여 부인은 잡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는 그녀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가 너를 너무 무섭게 하였나 보구나. 하려던 청소를 마저 하고 가거라. 예, 마님. 금방 끝내고 가겠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방을 청소하는 분이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청소하던 분이의 치마자락이 살짝 올라가자 그녀의 종아리에 있는 오래된 상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본 부인은 그 자리에 굳어져 버렸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분이가 방을 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혼잣말로 저 상처는 분명해. 우리 은지가 4살 때 내 비녀를 가지고 놀다 다친 상처야. 어서 서방님께 알려야겠어. 대감이 집으로 돌아오자 부인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학수 대감은 분이가 머무는 처소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석두와 이야기하고 있던 분이는 갑자기 들이닥친 주인 어르신을 보고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어떡해요? 제가 또 뭘 잘못했나 봐요. 분이야, 진정해. 잘못한 게 없다면 괜찮을 거야. 저분들은 예전에 그 사람들과는 달라. 주인 어르신, 여기까지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 잔뜩 경계하는 두 사람을 보던 대감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내가 너무 놀라게 했나 보구나. 분이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 왔느니라. 저에게요.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어릴 때 길을 잃었다고 들었다. 혹, 다른 기억나는 것은 없느냐? 분이는 낮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에 무슨 사연이 있나 싶어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작은 손수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왠지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인이 다급히 앞으로 나서며 재촉했습니다. 손수건이라고? 어디 보자. 지금 보여줄 수 있느냐? 분이는 어리둥절해하며 방으로 들어가 낡은 손수건 한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부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은지야. 내 딸 은지. 서방님, 이 손수건은 우리 은지가 저와 함께 처음으로 술을 놓은 것입니다. 서툰 바늘에 찔려가며 같이 놓던 것인데 이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은지가 맞아요. 낡고 삐뚤빼뚤하게 놓인 술을 보며 부인은 눈물을 흘렸고 대감은 분이에게 다가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잃어버린 딸 은지인 것 같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은지야.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주인 어르신의 딸이라고요? 분이와 석두는 이 황당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한참을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린 석두가 말했습니다. 분이야. 아니, 아가씨. 이게 무슨... 정말 다행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정말 잘 되었습니다. 분이, 아니 이은지를 감싸 안고 우는 부인과 그 옆에서 눈물 짓는 대감, 그리고 아직도 얼떨떨한 이은지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석두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은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허드레시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갑자기 바뀐 삶에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웬 낯선 여인이 나타나 자신이 이 집의 딸 이은지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이 집의 하나뿐인 딸, 이은지입니다. 어릴 때 경기도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그만 기억을 잃어 그동안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뭐라 하였느냐? 우리는 딸을 이미 찾았다. 무슨 근거로 내가 은지라고 하는 것이냐? 부인은 자신이 이은지라고 우기는 여인을 믿을 수 없었지만 정황이나 다리의 상처 자국까지 비슷하여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와 어릴 때 술을 놓았던 손수건은 길을 잃었을 때 만난 다른 아이가 탐을 내며 가져가 버려서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해요.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게 되자 대감과 부인은 새로 나타난 여인도 집에 들이기로 하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자 석두는 자신이 이은지라고 우기는 여인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버니,
혹시 내가 이 집 딸이 아닌 걸까요? 나는 아무 기억이 없는데 저 사람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역시 나는 그냥 분이가 맞는 걸지도 몰라요. 아가씨, 그런 약한 소리 마십시오. 저는 저 여인이 너무나 수상합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볼 테니 아가씨는 그저 잘 지내시기만 하세요. 알았죠? 네, 오라버니. 제가 은지가 되었어도 오라버니가 옆에 계셔서 든든해요.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감과 부인도 새로 나타난 여인이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섣불리 내치지도 못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참다 못한 가짜 이은지가 안채로 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을 왜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저 아이는 기억도 못하지 않습니까? 부인이 난처해하며 그녀를 달래고 하인들은 우왕좌왕하던 그때 석두가 누군가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만 거짓을 고하고 돌아가시지요. 내 당신의 정체를 알아왔으니. 석두와 함께 들어온 사람을 보고는 이은지라 우기던 여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데려온 것이냐? 이 무식한 놈. 석두가 데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여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녀는 투전판에서 이은지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몫 단단히 챙기려 사기극을 벌였던 것입니다. 손녀를 찾아 나선 할아버지를 석두가 우연히 만나게 되어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은지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잘 알고 있었던 것이냐? 죄송합니다. 마님,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투전판에는 안 떠도는 소문이 없지요. 아가씨를 찾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찾았는지까지 모두 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런 바뀐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그만.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한들 참으로 나쁘구나. 너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뻔한 것은 생각지도 않았느냐. 여봐라, 이 아이를 당장 관아로 데려가거라. 사람들이 울부짖는 여인을 끌고 나갔고 그의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고는 뒤따라 나섰습니다. 모든 일을 지켜보던 이학수 대감이 석두를 불렀습니다. 저 노인은 어찌 알고 데려온 것이냐? 너의 기지로 이 일을 해결한 것이냐? 그것이 은지 아씨를 위해 조금 알아보다 보니 우연히 제 눈에 띄어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석두는 노인을 발견하게 된 일부터 이곳까지 데려와 거짓을 밝혀낸 일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대감은 석두를 찬찬히 보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법 곤란한 일을 너의 기지로 잘 해결하였구나. 관아에서 일을 해볼 생각은 없느냐? 내 하나뿐인 여식을 하인과 혼인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자네의 눈썰미와 지혜라면 충분히 가능할 듯 싶은데. 대감의 제안에 얼떨떨하던 석두는 이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며 이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또한 무엇이 좋은지 얼굴을 붉히며 그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아주 잘해야 할 것이다. 아주 잘. 그날 이후 이은주는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양반가의 예법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석두는 때는 조선 중기 강과 산이 수려하게 어우러진 경기도의 어느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 김영감 댁의 넓은 앞마당에는 아직 동이채 트기도 전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석두. 김영감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사내로 황소 같은 힘과 성실함을 지녀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 덕에 다른 하인들보다는 나은 대접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석두는 오늘도 일이 일찍 일어났네. 내가 아무리 서둘러도 자네를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아닙니다. 아주머니. 그저 잠이 일찍 깨어 잠시 나와 본 것뿐입니다. 한편 안채의 부엌에서는 분이라는 이름의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갓 18을 넘긴 그녀는 늘 불안한 얼굴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안방마님이 사소한 트집이라도 잡아분이를 맺으라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도 어김없이 안채에서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는 아침 준비를 한 지가 벌써 며칠째인데 아직도 이리 손이 굼떠서야. 답답해서 원. 그리고 이 반찬은 또 왜 이리 싱거운 것이냐? 나이도 어린 것이 벌써 미각을 잃었느냐? 이따위로 일을 할 거면 어쩌자는 것이야? 이 집의 마님은 갈 곳 없는 분이를 거두어 키웠다는 이유로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곤 했습니다. 원래도 성품이 괴팍하고 사납기로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지만 유독 분이에게는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석두는 그런 분이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위협적으로 회초리를 휘두르는 마님 앞에서 분이는 잔뜩 겁에 질린 채 용서를 구하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하인들도 마님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분이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많이 혼나지는 않아 다행이네. 아, 아프다. 괜찮으냐, 분아. 손이 많이 상했구나. 별거 아니니 이걸 자기 전에 바르고 자거라. 분이의 퉁퉁 부은 손을 본 석두가 무심한 척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상처에 좋은 약초가 들어 있었습니다. 석두 오라버니. 매번 감사드려요. 이건 오라버니 쓰시지. 저는 이 정도는 괜찮아요. 힘든 일은 오라버니가 더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필요 없으니 주는 것이다. 신경 쓰지 마라. 여인네 손이 그리 험해서야 보기 좋지 않구나. 네, 오라버니. 항상 감사해요. 늘 무심한 듯 다정하게 챙겨주는 석두는 분이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어릴 적 길을 잃고 헤매던 자신을 주인 영감님이 거두어 주었기에 분이에게는 기댈 곳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마님은 그런 분이의 처지를 알기에 그리고 점점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나는 모습이 눈에 거슬려 더욱 모질게 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안방마님의 심기가 몹시 좋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내어오는 분이를 향해 이유 없는 화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 말이 우습느냐? 내가 이 국은 싫다고 분명 말하지 않았느냐? 네, 마님.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 송구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어 의아해하는 분이에게 매질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감히 내까짓게 내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해?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내가 너를 그동안 어리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기고만장해져서는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화풀이하듯 쏟아지는 매질의 분이는 몸을 웅크린 채 자신이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며 정신이 아득해져 갔습니다. 지나가던 하인들은 오늘따라 유독 심한 매질에 안타까워하면서도 그저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아니, 이를 어째? 이러다 보니 정말 큰일 나겠네? 오늘따라 마님은 왜 저리 역정을 내시는가? 말릴 수도 없고 차마 못 보고 있겠어. 온 집안이 소란스러운 그때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던 석두의 귀에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두가 달려와서 본 광경은 참담하기 그지없었고 그는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을 날려 마님의 매질을 막아섰습니다. 그 모습에 주변에 있던 하인들과 마님은 깜짝 놀라 잠시 주춤하였습니다. 마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러다 사람 잡겠습니다. 뭐라고? 이놈이. 그동안 영감님이 이뻐해주니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이냐? 감히 어디 내 앞을 막아서는 것이야? 그럼 내가 대신 맞거라. 그리 안타까우면 내가 맞으면 될 것 아니냐? 분이를 향하던 매질은 석두에게로 이어졌고 그는 묵묵히 모든 매질을 견뎌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매질을 하던 마님도 지쳤는지 손을 내렸지만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이날 품삯은 한 푼도 없을 줄 알아라. 몸성이 내보내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게 좋을 것이야. 그리 애틋하면 저것도 같이 데리고 나가거라. 다시 내 눈에 띄었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만신창이가 된 분이와 석두는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석두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얼마 안 되는 품삯으로 분이를 의원에게 데려다주고는 자신은 따로 길을 나섰습니다. 석두 오라버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그리고 이 약값은 제가 언젠가 반드시 갚을게요. 내 걱정은 그만하고 몸이나 잘 추스르거라. 미안하다. 나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 치료밖에 도와줄 수가 없구나. 아니에요. 오라버니, 정말 감사해요. 오라버니는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무엇이 불안한지 걱정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보는 분이를 보며 석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이제 찾아봐야지. 혹시나 갈 곳이 없거든 장터에 있는 느티나무 쪽으로 와보거라. 아마 그 근처에서 이를 구해야 할 듯이구나. 석두는 그 말을 남기고 의원을 떠났습니다. 그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분이는 더 이상 석두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홀로 서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혼잣말로, 오라버니, 저 잘 헤쳐나가 볼게요. 오라버니도 부디 건강히 잘 지내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고 석두는 장터에서 땔감을 나르는 일을 하며 간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워낙 부지런하고 힘도 세어 일거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장터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둑이야. 여기에 둬던 내 돈주머니. 누가 내 돈주머니를 가져갔어? 장터의 한 상인이 소란을 피우다 지나가던 석두를 발견하고는 그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이 가져갔지. 예전부터 내 놈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내 돈주머니 빨리 내놓아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바빠 이쪽으로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엄한 사람 잡지 말고 단속이나 잘 하십시오. 석두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하자 상인은 더욱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내 놈이 가져가고는 도리어 나를 몰아세. 빨리 내놓아라. 제가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나무만 날랐습니다. 돈주머니 같은 건 본 적도 없습니다. 장터에는 두 사람의 실랑이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속에는 분이도 있었습니다. 찬찬히 주변을 살피던 분이가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상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기, 아저씨. 혹시 그 주머니가 주먹만 하고 흰색 끈으로 2번 묶여 있는 것인가요? 상인은 갑자기 나타난 분이가 자신의 돈주머니에 대해 말하자 황당한 듯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가져간 것이냐? 허, 이것 봐라. 빨리 내놓지 못해. 나는 여자라고 봐주지 않는다. 아저씨, 그럼 아이도 봐주지 않으시겠네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윽박지르는 상인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분이가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키자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상인의 어린 아들이 잃어버렸다는 돈주머니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지?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왜 엄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세요?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도둑으로 모신 거잖아요. 아저씨,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딱 도둑놈처럼 생겼으니 그런 것이지. 즉 어쨌든 찾았으니 되었다. 갈 길 가거라.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시시하게 일이 해결되자 뿔뿔이 흩어졌고
상인은 사과 한마디 없이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분이는 분통이 터졌지만 그저 투덜거릴 뿐이었습니다. 누구 보고 도둑같이 생겼대. 거울이나 보시지. 자신이 더 도적같이 생겼구만. 사과도 안 하고 말이야. 너는 위험하게 왜 거기에 끼어드는 것이냐? 어쨌든 도와줘서 고맙다. 아, 오라버니. 잘 지내고 계셨군요. 구경 온 것이었는데 제가 쓸모가 있었네요. 호호. 석두가 찬찬히 분위를 살펴보자 그저 구경 나왔다는 그녀의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굶은 것인지 안 그래도 마른 몸이 더 야위어 보여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어디서 어찌 지내는 것이냐? 나는 저기 마을 끝 움막에서 지낸다. 혹시 갈 곳이 없으면 나와 함께 갈래? 다른 건 몰라도 밥은 굶기지 않을 것이다. 오라버니. 죄송해요. 제가 같이 있어도 될까요? 분이를 가만히 바라보던 석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길을 나섰고 분이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석두는 열심히 나무를 날랐고 분이도 몸을 회복한 뒤에는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품팔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김영감 댁에서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여기는 어떻게 아시고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주머니? 그것이 이 이야기는 꼭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빨리 여기서 떠나거라. 여기 있으면 위험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이제 그 집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요. 자네들도 마님 성격 알지 않니? 너희가 이 마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노발대발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 그러니 어서 떠나거라. 내가 전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알았지?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노. 그렇게 두 사람은 정든 마을을 떠나 정처 없이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생긴 것 같아 분이는 미안한 마음에 석두의 눈치만 보며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오라버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되었다. 어차피 내가 나서서 일어난 일이니 내 탓이 아니다. 어서 이 산을 넘어가야 하니 서두르자. 두 사람은 서둘러 산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처지라 가진 것은 없어 몸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산을 넘어가고 있을 때 그들 앞에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이것 봐라. 가진 건 정말 하나도 없어 보이는구나. 그래도 있는 것이 있다면 순순히 내놓아라. 그래야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게다. 저희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그냥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부탁한다고 들어줄 것 같으면 우리가 도적이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산을 거의 다 넘어갈 무렵 나타난 도적들에게 꼼짝없이 잡혀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몇몇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또 여기서 수작질이냐. 내가 다시 눈에 띄면 당장 관아에 고할 것이라 일렀거늘. 거기 서지 못할까? 이미 이런 일이 잦았는지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자 도적들은 투덜거리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석두와 분이는 안도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무리 중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이쿠, 많이 놀랐나 보구먼. 행색을 보아하니 험한 일을 많이 당한 모양이군. 갈 곳이 없으면 내 집에서 잠시 머물러도 좋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허허, 그러시게. 나야 혼자 살아 적적했는데 잘 됐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지붕 있는 곳에서 몸을 누이고 포근한 잠을 청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유독 빛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내 놈들 지리지. 간밤에 우리 집 배추밭이 아주 쑥대밭이 됐어. 어르신, 이 마을에 이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저들 말고 또 있나요? 갈 곳 없어 재워졌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당장 관하로 끌고 가야 합니다. 저희가 한 짓이 아닙니다. 아주머니. 저희는 어젯밤 너무 피곤하여 골아떨어져 잠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마을 사람이 찾아와 밭이 망가진 것을 두 사람 탓으로 돌리자 그들을 도와준 노인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들도 낮에 품팔이를 하느라 몸이 고단하여 일찍 잠드는 것을 보았네마. 이 일을 어쩐다. 정말 너희들이 한 짓이 아닌 게 확실하냐? 어르신, 정말 저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아니라며 호소하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던 노인이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없으나 의심이 간다고 하니 두 사람이 이 마을에 계속 머무르기는 어려울 듯하구나. 오늘 이 마을을 떠나거라. 그리고 이들이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니 이들이 마을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함세. 그리들 알고 다들 돌아가시게.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희 때문에 곤란하게 해드려서. 하지만 정말 저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디 건강히 지내십시오. 조심해서들 가게. 내 배웅은 하지 않겠네. 결국 다시 정처 없는 신세가 된 두 사람은 또다시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지 답답한 마음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야, 우리 인연인가 보네. 여기서 또 만나다니. 얼마 전에 만났던 그 도적들이었습니다. 석두는 반항할 기운마저 잃은 채 체념한 듯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리 다들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이오? 우리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이오? 저희는 정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발 그냥 보내주시오. 뭐라는 것이냐? 그래서 어쩌라고? 너희가 가진 것이 없다면 몸으로 갚으면 되는 것이다. 안 그러냐? 그렇게 도적들에게 끌려가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위풍당당한 양반집 행렬이 그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냐? 요즘도 이런 도적들이 나타나는 게냐? 여봐라. 저 녀석들을 당장 잡아라. 양반의 호령에 놀란 도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던 석두와 분이는 또 한 번의 안도와 함께 지친 마음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들 앞으로 자신들을 도와준 양반이 다가와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정히 물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다정한 양반을 본 적 없던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많이 놀란 모양이로구나. 어디로 가는 길이냐? 만일 갈 곳이 없다면 잠시 나와 함께 가자꾸나.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일손이 부족하던 참이었는데 어떠하냐?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으리. 저도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양반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늘 허기와 두려움에 떨던 날들은 온데간데 없이 편안하고 아늑한 여정이었습니다. 한참을 길을 따라 도착한 곳은 한양의 어느 웅장한 기와집 앞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와, 오라버니. 한양의 양반댁은 원래 다 이렇게 큰가요? 우리가 있던 마을의 그 집과는 비교도 안 돼요. 이런 큰 양반집은 나도 처음 본다. 그리고 저리 좋으신 분도 처음 뵙는구나. 우리 여기서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저는 아주 잘할 자신이 있어요. 그래. 제발 다치지만 마라. 그리고
여기 마님도 좋은 분이시면 좋겠구나. 그날 밤 포근한 잠자리에서 잠이 든 두 사람은 다음 날부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일머리가 좋고 힘이 센 석두는 금방 사람들과 어울리며 잘 적응했고 늘 주눅 들어있던 분이도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한편 대감과 부인은 새로 들인 하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허. 애처롭게 떨고 있는 모습이 눈에 밟혀 그만. 이상하게 잃어버린 우리 은지가 생각나서 말이오. 미안하오. 은지요. 그 아이가 우리 은지를 닮았단 말인가요? 확실해요. 여보, 진정하시오. 그저 은지 또래라 안쓰러워 그런 것뿐이니. 한양에서 제법 권세가인 이학수 대감에게는 이은지라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어머니와 절에 다녀오다 그만 딸을 잃어버리고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산에서 만난 분이가 잃어버린 딸 은지 또래이기도 하고 무언가 마음에 끌려 집에 들인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부인 박 씨는 잃어버린 딸을 닮았다는 말에 분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주머니, 더 시키실 일은 없으세요? 좀 전에 장독대는 다 닦았고 마당도 모두 쓸었습니다. 손이 참 빠르구나. 그럼 마님방 좀 청소해주겠니? 물건만 함부로 만지지 않으면 괜찮을 게다. 분이는 마님이라는 말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몹시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 차를 마시고 있다가 분이가 들어오자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간 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님. 계신지 모르고 청소를 해야 해서 조금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 청소를 하러 왔다면서 뭘 그리 놀라느냐? 내가 새로 왔다는 분이로구나. 일은 할만하니? 네, 마님.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19이라 그리 어린 나이도 아니고요. 19이라고? 올해 19이 되는 것이냐?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자신을 빤히 보는 마님의 눈빛에 분이가 순간 움찔하자 부인은 그런 그녀를 의아한 듯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아, 대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저는 어릴 때 길을 잃어 부모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분이의 이야기에 부인은 당황하며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것도 있고 뛰듯이 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길을 잃어? 몇 살에? 어디에서? 어쩌다가? 갑자기 자신을 붙잡고 질문을 쏟아내는 마님이 무서웠지만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슬퍼 보여 분이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너무 어려서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경기도의 어느 마을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에 영감마님께서 길에 있는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겁에 질려 슬금슬금 물러나며 말하는 분이를 보던 부인은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눈매며 얼굴이며 지금은 고생에 거칠어졌지만 자신과 꼭 닮은 것이 틀림없는 자신의 딸 이은지 같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소란을 피운 듯하여 부인은 잡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는 그녀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가 너를 너무 무섭게 하였나 보구나. 하려던 청소를 마저 하고 가거라. 예, 마님. 금방 끝내고 가겠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방을 청소하는 분이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청소하던 분이의 치마자락이 살짝 올라가자 그녀의 종아리에 있는 오래된 상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본 부인은 그 자리에 굳어져 버렸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분이가 방을 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혼잣말로 저 상처는 분명해. 우리 은지가 4살 때 내 비녀를 가지고 놀다 다친 상처야. 어서 서방님께 알려야겠어. 대감이 집으로 돌아오자 부인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학수 대감은 분이가 머무는 처소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석두와 이야기하고 있던 분이는 갑자기 들이닥친 주인 어르신을 보고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요.
어떡해요. 제가 또 뭘 잘못했나 봐요. 분이야, 진정해. 잘못한 게